이륜호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3월 둘째 주 핫 이슈 코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수록 정교해지시는데요, 발음이?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죠. 예, 진짜 그렇죠. 예, 선수도 발전하고 우리도 발전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발전하는 의미에서 저희 3월 둘째 주 핫 이슈 코너 발전이 아닙니다. 발전입니다. 발전이요? 네. 네. 이번 주 핫 이슈 주제는 자, 올 시즌 갑툭튀 10개 팀 MIP는 누구? 예, 이런 주제입니다. 예. 근데 이걸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한국 농구, 그러니까 한국 프로농구가 발전이 좀 더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NBA만 놓고 봐도 이제 확 달라지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매 시즌 나오죠. 그렇죠. 예. 뭐 슈팅에 석점이 없던 선수가 석점을 장착하고 나온다든가, 미드레인지가 없던 선수가 미드레인지 장착하고 나온다든가, 뭐 이제 몸무게를 갖다 줄이면서 수비를 굉장히 강하고 나온다든가 이런 선수들 많은데 국내 농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살짝 부족하다. 그렇죠.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이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선수들이 누구냐? 이 선수들은 정말 칭찬해줘야 된다.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죠. 예. 그런 선수들을 우리가 10개 팀에서 MIP를 골라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 시즌 MIP를 받는 기량 발전상을 받는 선수 단 한 명이지만 사실은 후보들이 더 있고 이번 시즌에 분명히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칭찬을 해줌으로써 다른 선수들이 이륜농구에 내가 많이 늘어나면 이륜농구에 언급될 수 있구나. 저희가 뭐 대단한 방송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떤 또 자극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KBL을 위하여, 한국 농구를 위하여. 너무 큰가요? 너무 되게 민망해하시는. 너무 나갔어요. 너무 나갔어.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 팀에 한 명씩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KCC. 저의 픽은 정창영입니다. 저 역시 정창영입니다. 뭐 KCC는 이 선수를 빼면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MIP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공수 밸런스가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KCC에서 그런 선수라 볼 수 있고, 뭐 기록만 좀 말씀드리면 평균 7.9점의 야투율도 43%. 그러니까 3점 슛을 거의 던진다는 걸 감안하면은 되게 좋은 편이고, 이번 시즌은 수비에서 워낙 에너지 레벨이 높아서 그러니까 좀 언더사이즈 3번으로도 나오고 아니면 아예 벤치에서도 활용이 되면서 거의 뭐 KCC 가드진의 핵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KCC에 온 지 이번 시즌이 두 번째 시즌이고 그 전에는 사실 계속 LG에서 뛰었는데, 사실 LG에서 나올 때 거의 뭐 진짜 선수 생활이 위험할 정도로 입지가 좁은 상태에서 나와서 KCC에서 이렇게 완전 꽃이 피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수비에서 존재감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리고 공격에서도 또박또박 이제 넣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저는 이 선수가 지금 수비에 대한 공헌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로테이션 멤버이긴 하지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빠지게 되면 KCC 어떤 전투력이 많이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시즌 초반에만 하더라도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식스맨, 원 오브 댐 식스맨 정도 이렇게 봤는데, 지금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이 선수의 어떤 존재감, 특히 KCC가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공수 전환 속도가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족한 활동력들이 있어요. 뭐 라그나는 외곽에서 어떤 체크가 안 된다든가, 뭐 타일러는 해치 빼긴 했는다든가, 이정열 몸 상태가 좀 안 좋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메워주는 역할들을 사실 뭐 정창영, 김지한 뭐 이런 선수들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창영이 핵심이고 그 자리매김을 너무 지금 잘해주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올 시즌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MIP의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이제 멘탈적인 부분도 살짝 덧붙이자면, KCC가 사실은 이제 전태풍 선수, 하승진 선수 은퇴한 이후에 팀을 완전히 재개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새로 잡다가 이번 시즌에 거의 완전히 안정이 됐거든요. 네. 사실은 그 중심에 정창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훈련 태도나 경기 태도가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지금 KCC 핵심 선수, 특히 뭐 이정현 선수와 이제 뭐 다른 선수들과 이제 또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더십적인 부분에서 팀 분위기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더욱더 중요한 선수가 아닌가,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저와 이동환 기자의 의견이 좀 갈립니다. 네, 저는 서명진. 저는 장재석입니다. 네. 왜 장재석입니까? 제가 뭐 2부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키치예요. 예? 최근 골랑 한 두세 경기 잘했다고 장키치. 아니에요. 골란 두세 경기 아니에요. 후반기 자체가 진짜 이 선수는 제가 뭐 언급을 했지만은 이승현, 오리온 이승현 정도 제외하면 지금 장재석보다 페이스 좋은 국내 빅맨은 없어요. 진짜로. 그거는 맞는데. 예. 그거는 맞아요. 예. 근데 서명진보다는 아니에요.
기량 발전을 보면은 그럼요. 예, 좀 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서명진은 지금 주전 포인트 가드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풀타임으로. 그렇죠. 장재석은 예. 백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주전이 이거 백업이고 그 차이다. 그거예요. 서명진은 주전이니까 받아야 된다. 아니요, 예. 그런 게 아니죠. 예. 작년까지만 해도 서명진이 그냥 가능성 높은 선수였다. 근데 지금 이제 주전으로서 뭐 시즌 초반에 사실은 뭐랄까 좀 헤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값 높은 선수들 만났을 때 상대 압박에도 굉장히 고전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선수가 점점 경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자신의 어떤 색깔을 갖다 찾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자랜드전 같은 경우는 김낙현한테 척자게 당했죠. 첫 경기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김낙현이 예를 들어 석점 쏘면 나도 스크린 받아서 석점 쏘고 션동하고 2대1을 갖다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그 발전의 어떤 속도가 지금 경기도 치르면 치를수록 좀 올라가고 있고, 비시즌 때 어떤 그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초과 달성한 그런 상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장재석이 되게 높은 몸값으로 5억 2천이었나요? 그렇죠. 5억 2천에 왔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이 선수가 이 5억 2천에 맞는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인가? 오히려 이게 아무래도 FA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몸값이 조금 더 이제 치솟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다음 시즌 되면 결국에는 좀 조정이 되면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지금 장재석 활약은 연봉에 거의 걸맞은 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지금 보여주는 활약은. 그러니까 지금 현대모비스가 한 두세 경기 함지는 없이 치렀죠. 그리고 션농 멘탈 나갔을 때 사실은 이제 맥클린으로 경기를 해야 됐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현대모비스가 세컨 유닛 활용해서 아예 승부를 이제 가져오는 이런 경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 사실은 장재석이에요. 장재석. 이현민과의 2대 호흡도 완전 기가 막히고, 지금 사실 현대모비스에서 국내 선수진 중에 가장 공격력이 좋은 선수다.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맞습니다. 예전에 뭐 이제 펌프 페이크 장재석이라든지 페이크 재석, 혹은 이제 골 밑에서 받아먹기 해야 될 때 결정적일 때 자꾸 공이 미끄러지면서 기름 손의 어떤 모습,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막판에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비약적으로 향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이야말로 이 장키치에게 표를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현민이 농구 센스가 좋아요. 차재가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랬어요. 션농하고 2대 하기 너무 힘들다. 근데 서명진은 한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리온은 우리가 또 공통픽이죠. 예, 오리온은 명확합니다, 사실은. 한호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호빈이 사실은 이번 시즌 끝나고 FA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본인이 좀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연한 거죠, 프로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에 진짜 뭐 3점 생산력도 그렇고 2대 게임에서 어떤 이제 상대 수비를 좀 흔드는 부분도 그렇고 예전보다 확실히 날카로워졌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실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한호빈과 이등을 같이 썼을 때는 효율이 좀 날까.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호빈 선수가 워낙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잘해준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대성이 시즌 초반 중반까지는 지금은 좀 덜한데 클러치 상황에서 어이없는 실책이라든가 어떤 슛 셀렉션에서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정확도 부재,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승부처마다 한호빈 선수가 잘 메워주고 있어요. 물론 한호빈 선수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죠. 하는데 지난 시즌에 비하면 그런 내실 자체가 뭐랄까 이제 설거지라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정말 이제 자기가 야전사령관, 일본으로서 어떤 역할, 그러면서 골 결정력까지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 갖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리온은 뭐 한호빈 선수가 MIP라고 생각이 됩니다. KGC도 공통픽입니다. 예, 변준영입니다. 예. 사실은 이동혁 기자가 시즌 전에 변준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시즌 베스트 5에 들어갈 수 있는 레벨이다. 그리고 특히 시즌 초반에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했고, 지금 사실 뭐 좀 부침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성장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시즌의 변준영 좀 총체적으로 봤을 때 베스트 5까지는 무리였다. 조금 너무 세게 얘기했다. 근데 기능은 있는 선수예요. 기능은 정말 좋은 선수고, 리그에서 지금 1대1 돌파를 얘기를 하면 김선호 선수를 얘기를 하는데, 변준영 선수가 지금 상태에서 좀 더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왜냐하면 변준영은 파워도 있고 그런 그 헤지테이션이 습관적으로 돼 있는 선수고, 근데 단 하나 지금 KGC하고 살짝 안 맞는 게 어떤 부분이 왔냐면, 이 선수가 이제 슛 셀렉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 부분에서 김승인 감독이 좀 극도로 자제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그래서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자제하면서 넘겨주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합이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전히
KGC가 시즌 전에 어떤 변준영의 어떤 예상치보다는 훨씬 지금 잘해주고 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KT. 네. 예, 묘하게도 변준영 다음에 이 선수를 저희가 공통적으로 언급할 것 같습니다. 변준영이 가니 박준영이 왔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변거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변함없는 거목 박준영. 네, 예, 그렇습니다. KT는 이정 기자와 저 모두 박준영을 이번 시즌 MIP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저는 그 멘탈 자체가 되게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여론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우리가 막 뭐 여러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뭐 변거박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변준영 얘기를 하면서 박준영 얘기를 했을 때 그 본인은 사실 얼마나 좀 그 뭐랄까 상실감도 있고 막 하기 싫기도 하고 나 같으면 아 짜증나서 못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올 시즌에 부활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러니까 처음에 KT 지명이 됐을 때 선홍철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3.5번 스타일 한번 해보겠다. 왜냐면은 KBL에서는 높이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지난 시즌 시도를 했다가 이게 사실 잘 되지 않았고 네. 이번 시즌에는 아예 빅맨으로 좀 전향을 시켰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어떤 턴어라운드 동작, 뭐 피벗 활용한 동작 이후에 어떤 마무리 능력, 사실 이게 원래 이제 고려대 시절부터 괜찮았는데 이게 다시 장점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페인트전 공략에 좀 집중하면서 여기에 KT가 마침 더 브랜든 브라운 데려오면서 이 선수를 외곽에서 조금 더 활용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 박준영이 페인트 존에서 조금 더 이제 그렇죠. 존재감이 더 커졌죠. 그런 시너지 효과. 그래서 박준영의 어떤 이번 시즌 활약은 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장이 좀 작다고 해서 굳이 뭐 외곽으로 돌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장점, 어떤 플레이의 장점들을 더 활용해서 신장 문제를 떠나서 좀 그 선수에게 맞는 포지션 쪽에서 활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좀 시사해주는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 뭐 제가 볼 때 실링이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아요. 뭐 수나만 함지훈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근데 이 선수가 세컨 유닛으로 원래 이제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았고 이제 세컨 유닛으로서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갖다 해줄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좀 공격력 좋은 어떤 그 멀티플레이어 기질의 외국인 선수와 함께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선수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전자랜드로 우리가 갈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저는 전현우 선수입니다. 전현우, 저는 이대헌입니다. 예. 뭐 이대헌에 대해서는 뭐 제가 설명을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2019년 챔프전에서 되게 좋은 활약 펼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 너무 경기 수가 짧았고 지난 시즌은 이 선수가 자꾸 부상을 자꾸 당하면서 뭐 좀 이제 경기력을 기대치만큼 못 끌어올렸어요. 그렇죠. 죽적 근막염도 예, 있고 뭐 여러 가지 손가락도 다치고. 예. 근데 이번 시즌에 건강하게 비시즌을 준비하고 이동 감독도 적극성을 주문하고 팀 상승 네가 다 좀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어떤 좀 멘탈적인 부분까지 코칭을 해주면서 이번 시즌 어엿한 주전 선수. 사실 이번 시즌 안만 보면 좀 업앤다운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엄청 좋았다가 뭐 부상도 좀 있고 본인이 조금 약간 적극성이 떨어지면서 안 좋았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기록적으로만 봐도 지난 시즌 평균 7.2점, 이번 시즌 평균 13.0점입니다. 평균 13.0점은 국내 선수 중에서 거의 탑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득점력 가진 선수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BL을 대표하는 빅맨 중에 한 명으로 올라왔다. 예. 여기에서 저는 뭐 기량발전상 강력한 후보다. 전체적으로 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대현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네요. 아, 원래부터 잘했다. 그러니까 이대현은 이제는 예. MIP급은 아니에요. 예. 이제는 뭐 베스트 5나 이런 걸 노려야 될 그런 예. 선수지. 예. 그래서 저는 일부러 뺐습니다. 좋은 선수에 동의해요. 아, 제가 이대현을 뽑은 건 이대현을 폄하한 것이다. 평가절하한 것이다. 그렇죠. 판을 모르고 하는 얘기지. 아셨습니다. 그럼 전현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전현우는 기본적으로 지속성은 있어요. 석점에 대한 지속성이 있고 그 리그 최고 슈터 반열에서 한 발짝 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이 선수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수비가 사실 약해요. 그렇죠. 그러나 수비를 열심히 하면서 팀이 필요할 때 석점을 정말 무리 없이 던져주는데 무리 없이 던져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낙현이 있긴 하지만 김낙현을 지원할 수 있는 포가 사실 차바이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런 점에서 전현우는 잡았다 하면 한 골 느낌이 있어요. 약간 전성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또 이 선수가 좋은 거는 뭐냐면 비시즌 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몸무게를 살짝 줄이고 체지방을 줄이면서 맞아요. 스피드를 갖다 늘렸고 그리고 자기가 원래 대학 시절부터 석점은 굉장히 좋은 선수였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날카롭게 다듬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좋은 역할이 있었는데 이걸 더 갈면서 절치부심한 거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합니다. 전현우 선수. 그리고 그런 이제 비시즌의 어떤 체력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굴곡 없이 계속 쭉 기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여담으로 사실 김낙현도 뭐 이제 이동현 기자 말한 대로 김낙현은 MIP에 이제 언급이 될 레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낙현도 사실 지난 시즌과 비교해 봤을 때 또 한 단계 스텝업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는 베스트 5급이니까 지난 시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네. 살짝 애매해요. 그게 김낙현이 작년에도 사실은 전자랜드 실질적인 에이스이긴 했었죠. 예.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허훈, 이대성 이들과 이제 거의 뭐 그렇죠. 경쟁을 하는 레벨까지 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전자랜드가 그런 비시즌의 선수들의 스텝업을 되게 잘 시키는 어떤 준비를 되게 잘하는 구단이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 전현우가 이제 비시즌에 체중 관리를 할 때 김낙현이랑 같이 했어요. 또 막 이제 식단 샐러드로만 아예 막 저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풀떼기만 먹고 살아 사람이. 불떼기 햄을 넣으면 되지. 아 해물론 그렇죠 스팸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철저한 관리 어떤 이제 프로다운 모습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의 조언까지 그러니까 농구 선수는 아무래도 몸싸움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체중을 또 확 줄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유동 감독이 일단 빼보고 해라. 되게 단순한데 일단 빼보고 다시 뭐 몸싸움 문제 생기면 치우면 되지. 예.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면서도 되게 확실한 어떤 어드바이스잖아요. 이게 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삼성은 없습니다. 역시 늘 삼성에 냉정하신. 그러니까 예. 죄송한 얘기인데 삼성은 저는 스텝업이 되는 선수는 없다라고 봐요. 예. 저는 그래도 김현수. 김현수 그나마 김현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사실은 FA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이제 FA로이드와 관련이 있겠지만은 이번 시즌에 삼성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이 외곽에서 던질 수 있는 선수는 많은데 장민국은 뭔가 상황에 따라서 기용이 안 될 때가 많고요. 임동섭은 사실은 이제는 국가대표 슈터라는 타이틀이 좀 어울리지 않는, 좀 아쉽지만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김현수가 이 삼성에서 삼성 폭발력을 어느 정도 좀 책임져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년보다 더 좋아졌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줄 때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김현수는 좀 업그레이드 됐다 해서 꼽았습니다. 자, DB 저는 없습니다. 예, 저는 그래도 배강률 선수. 배강률. 예. 그러니까 지금 폼으로는 사실은 좀 저도 얘기하기 조금 아쉽긴 한데 시즌 초반의 폼을 보면 사실은 배강률은 저는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이전의 커리어를 보면은 프로에서 사실상 평균 득점이 없는 선수였어요. 네. 거의 뭐 뛰지 않는 선수 0.1점 막 이래요 지난 시즌. 근데 이번 시즌에 4점 몇 점 이렇게까지 올라왔고 시즌 초반에 김종규가 아파서 거의 못 뛰는 상황에서 이제 신장이 크진 않지만 스트레치 4로서 3점 생산력 되게 좋았고 이게 중반에 발목 부상 당하면서 좀 폼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된 건 있는데 아무튼 저는 배강률이 있었기 때문에 DB 그래도 그 와중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버틸 여지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배강률 꼽겠습니다. 배강률 선수는 그러니까 올 시즌 나름 그래도 1군 밭을 갖고 좀 뭐랄까 기량의 어떤 향상 이런 부분들이 살짝 있었으니까 이걸 틀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속할까 이 부분을 갖다 좀 더 한다면 더욱 좋은 모습을 갖다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SK 저는 오재현 선수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예. 이게 왜냐면 오재현 정말 잘했죠. 근데 신인이라서 네. 안 했어요. 예. 왜 오재현을 뽑았냐면 예. 오재현이 가장 잘 돼 있어요. 맞아요. 오재현이. 어떤 느낌이냐면 뭐 르브론 제임스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세인트 빈센트 세인트 메리 고교 다닐 때 이 선수가 굉장히 그 카멜로 앤서니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피지컬 자체가 프로다. 원래는 그 고졸 출신, 고졸 직행하는 선수들이 피지컬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한 1, 2년, 2, 3년 정도는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는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게 강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재현이 그래요. 지금 신인인데 거의 웬만한 프로 베테랑들보다 몸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수비 어떤 센스, 그런 1대1 수비 능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뭐 슛이 좀 나쁘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뒤에 뽑혔죠. 이 선수가 그렇죠. 뒤에 뽑히긴 했는데 저는 스틸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스틸픽.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자, 공동픽이죠. 네.
이원대입니다. 이원대죠. 아 근데 이원대가 사실은 뭐 저희가 그 LG 얘기하면서 이제 앞서 그러니까 이번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기용이 안 되고 있어 수비 문제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어떤 경기력 향상폭은 이원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 어떤 현지혁 감독 체제에서는 거의 뭔가 오히려 수비 카드로 쓰이고 뭔가 그렇죠. 그냥 정말 그냥 기용되는 식스맨 중에 한 명. 솔직히 기대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선수였는데 속된 말로 땜빵용이었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이번 시즌은 이제 이 조성환 감독 농구 틀에서 그 공격적인 성향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살린 그런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수비가 살짝 약하긴 한데 뭐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공격이 이 선수가 워낙 좋은 선수고 그리고 어떤 자신감이 지금 붙은 그런 상태거든요. 붙은 상태고 이 조성원 감독이 어떤 공격도가 정립이 됐을 때 이원대 선수의 위력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스크린을 잘 쳐줄 수 있는 그런 외국인 선수가 있다면 저는 리언 윌리엄스하고도 이제 합이 좀 괜찮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선수는 굉장히 좋은 슈팅 가드 겸 포인트 가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서 제가 LG 코칭 스태프에 대한 어떤 칭찬을 한마디만 하자면은 네. 이 선수가 원래 이 성격이 어떠냐면 좀 이제 질책을 받으면 사실 프로 선수는 이겨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선수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처럼 이제 유리 멘탈인 선수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원대가 조금 거기에 좀 많이 주눅이 들고 이런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성 감독이 오고 나서 LG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장 좀 효과를 본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에게 맞는 코칭 스태프가 다 있죠. 어떤 선수는 오히려 질책됐을 때 자극받아 더 잘하기도 하는데 이원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조성원 감독 비롯한 현재 어떤 새로운 LG 코칭 스태프를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이면서 좀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거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원대 선수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자 유리 멘탈이 있어요. 네. 그러면 많이 못 뛰잖아요. 네. 돈을 못 벌어요. 아 그렇죠. 어. 네. 자기가 3천만 원짜리 선수가 될 건지 5천짜리 선수가 될 건지 1억 5천짜리 선수가 될 건지 유리 멘탈 때문에 자 5천만 원 받고 1억 5천 원 못 받아? 아 그러면 어떻게 이원대 선수 깨세요 그냥. 네. 깨면 되지. 그렇죠. 아, 예. 네. 잘 깨면 되지. 더 극복해야죠, 사실은. 네. 네. 아 돈이 달려 있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제가 너무 노골적입니까? 아니 근데 뭐 프로의 세계인데 당연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건 실리적인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이원대 선수 극복하십시오. 돈이 최고입니다. 그럼요. 이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감사합니다.